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2강 제2권 부동산학 강론의 제3장 부동산 정책론의 이 토지정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 4. 개발이익 환수 방법 5.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제는 거래를 규제하는 겁니다. 거래 규제. 그래서 거래 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개인간, 허례 또는 법인간 토지 거래를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토지 거래를 허가할지 말지를 시군구청에서 정해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하고 관련된 거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입니다. 자격 증명.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증명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 증명이 안 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용 규제.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이용 규제에는 첫 번째는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이런 제도, 국토의 개임이 이용해 가는 범들에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개발을 하면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 또는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지가를 공시하는 겁니다. 지가를 공적으로 보여준다. 지가 공시제. 그리고 네 번째는 종합토지세라는데 토지하고 관련해서 조세,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감증명제.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인감증명. 요즘은 서명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토지 기록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 자, 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산 처리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간접적 규제입니다. 간접적 규제. 자, 이 간접적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실제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자, 먼저 이 부동산 실명제를 보면 명의신탁으로, 즉 자기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죠. 명의신탁으로 투기, 탈세, 탈법 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요. 이 부동산 실명제를 제도화한 그 법률을 보면 내용이 명의신탁 금지, 그리고 중간생략 금지, 그리고 등기를 공동 신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민계약서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지 공개념인데 토지를 사적인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 그 의의를 보면 토지의 부중성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는 토지 정책 개념을 말합니다. 그 토지 공개념의 내용에는 첫째, 토지 이용에서 공공복리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 개발. 세 번째, 토지 거래 합리화입니다. 면적과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토지 이용의 자연환경 파괴 금지.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 이용으로 좋은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게 하고요. 여섯 번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합니다. 다음, 직접적 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 네 번째, 정부의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은행제도입니다. 토지은행제도.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 번째는 공공투자사업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자, 이 중에 토지은행제도가 좀 제일 중요한데, 토지은행제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를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는데, 그 토지은행제도란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장점은 개인들의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제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물론 비용입니다. 첫 번째,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토지 보관 시기에 정보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토지 매입 시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토지은행제도 활용할수록 나중에 개발할 때 많은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공적으로 운영해서 개발한다는 얘기고요. 공공투자사업은 공공기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공부문에서 투자사업을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거는 클라크 교수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네 가지로 정리된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국유화하는 거. 아주 간단해. 모든 토지는 다 국유 나라 거야. 네. 이건 공산주의 사회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토지 국유화는 모든 땅은 국가 거가 아니라 개발이익, 또 개발을 할 만한 땅, 개발이익이 발생할 땅을 국유화한 다음에 그리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국가로 갔으니까 개인에게 간 걸 따로 환수할 필요가 없잖아. 개발이익이 발생할 땅을 국유화해서 개발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직접 부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직접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직접 부과, 간단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초과매수. 초과매수. 초과해서 매수에 초과 좀 많이 한다. 공공사업을 할 때 필요한 양 이상으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개발을, 자, 공적 개발을 요만큼을 했어. 근데 개발이익은 이 주변까지 확산이 된단 말이야. 예, 이 주변으로 확산이 돼. 그럼 이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거 따로 직접 부과하기도 뭐하니까 아예 공공개발 부지보다도 더 많이 초과해서 이 지역을 다 매입을 해버려. 그러면 개발이익이 발생을 해도 국가에서 이미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초과매수. 가만히 보니까 토지 국유화나 초과매수는 나라에 돈이 많아야 돼.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면 말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집행이 안 돼요. 자, 네 번째로는 상세법. 상세 그러면 서로 없앤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공사업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에 대한 이익을 상쇄시킨 다음에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토지를 수용을 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딱 수용을 하는데,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됐을 때의 가격으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쇄시켜 그냥 지금 있는 그들의 가격으로 돈을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공사업을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을 할 때 개발이 된다는 정보가 유출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이 지역을 개발을 하기로 해서
지역이 들어와. 뭐 농경지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개발 이익이 파급이 될 거야, 주변으로. 이렇게 파급이 된다면 요 땅만 수용을 해. 우리나라는 지금 초과 매수를 안 해. 그러면 요 땅을 초과 매수를 하게, 요 땅을 공공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일대가 토지 가격이, 지가가 다 상승을 한다고요. 자, 공공 수용되는 사람들은 상세법에 의해서 그냥 원래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보상을 해버려. 그러면 공공 수용되는 땅 외에 여기 근처에 있는 땅들은 지가가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개발 이익을 누리는 거죠. 상세법은 그 땅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요 수용을 할 때 가격을 약간 좀 올려서 수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초과 매수를 다 해갖고 이 일대도 다 그 상세법에 의한 초과 매수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개발 이익 환수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해 두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그 재개발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이 메리트, 장점이 좀 떨어진 이유가, 옛날에는 재개발 아파트를 허물고 높은 아파트를 지었어. 그러면은 원래 30평 살던 사람이 40평으로 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왜? 일반 분양을 하니까.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 근데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점점 줄은 거야. 왜? 의무 비율로 주택을 지어야 돼.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이익이 별로 안 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상쇄되죠. 예, 상쇄. 그렇다 상세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야. 자, 개발 이익 환수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있고, 자, 이번엔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역 지구제는 부동산 공법에서 자세히 다릅니다. 자,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가 뭐가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역 지구제의 뭐 목표라든가 그 실예 이런 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제 그러면 지역, 용도 지역 그러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관 지역, 그래서 도관 농자라고 얘기해 드렸고, 도시 지역에는 주상 공역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지구체 이 제도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체의 의의, 어떤 의의가 있을 거 아니야. 사적 시장이, 개인적인 토지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해. 이럴 때 정부가 채택하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그게 의의고, 자, 외부 효과 제거. 어떤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자, 이 목표. 지역 지구제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럼 이걸 하냐? 방금 말한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켜 갖고 사회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실예. 자, 정의 외부 효과, 단기 효과로서 이제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플러스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외부 효과 배웠죠? 왼쪽에 가격, 오른쪽에 수요량 공급량, 가운데 5, 6이 됐네. 5점을 딱 만들어 놓으면 원래는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공원이 지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공공기관, 좋은 기관이 도서관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그 지역의 쾌적성이 높아진 거야. 삶의 질이 올라갔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옆 동네에서 이사를 옵니다. 자,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초과이윤의 독점이라는, 초과이윤의 독점화, 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지금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옮겨왔어. 그래서 가격이, 자, 이만큼 상승을 했어. 가격이 상승을 했어. 초과이윤에
왜? 외부 효과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오르는데 어떤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앉아서.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야, 초과. 이윤이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이윤을 초과해버린 거야, 갑자기. 그래서 초과 이윤입니다. 자, 이 지역 지구,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이러한 부의 외부 효과, 지역 지구제를 지정을 받는데, 어느 한 지역만 받은 거야, 그 지역만. 그 주변 지역은 이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 특정 지역만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가 되는 외부 효과를 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독점하는 거야. 집값이 갑자기 상승해 버렸어요. 자, 초과 이윤이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었으니까. 일종의 개발 이익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 정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독점화된 것. 이 독점을 가진 사람, 원래 살던 주인들을 얘기해. 원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이거를 사전적 독점이라고 해. 사전적 독점.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원래 있던 사전이지. 이 사람들은 사후에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전적 독점자들. 그 집을 한 채씩 다 갖고 있으니까 독점자들이야. 이런 사전적 독점자들은 초과 이윤을 갖고 있는 거야. 갑자기 오른 만큼 초과 이윤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집을 팔면 초과 이윤이 실현이 되죠. 빨리 팔아야지. 왜 옆에도 또 그 용도 지역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팔게 되면 누군가 사면은 후에 사는 이 매수인들은 독점은 독점인데 사후적 독점이 되죠. 사후적 독점. 이 사후적 독점자들은 초과 이윤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사후적 독점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 사전적 독점자들은 초과 이윤이 발생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얻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초과 이윤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정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어떤 특정 지역이 초과 이윤의 독점화 문제는 사후적 독점자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사전적 독점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야죠. 왜? 사후적 독점자들은 돈 내고 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미 지불한 사람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지. 그 돈을 노동하지 않고 벌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전적 독점이다, 사후적 독점이다. 사전적 독점이다. 자, 이 특권화된 이 시장, 지역,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주변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요. 문제가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이 지역 옆에 경쟁적 시장이 또 하나 있다면 이 시장의 초과 이윤은 많이 줄어들겠죠. 예, 많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개방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 초과 이윤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옆에 경쟁적 시장으로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이렇다면 이거는 발생을 하질 않아요. 예, 어느 특정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됐을 때 초과 이윤의 독점이 되는데, 이때 이 독점자들은 사전적 독점자를 의미하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2강 3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하고 지적 규제, 간접 규제를 배웠고, 개발리 환수 방법에 의해서 클라크의 4가지 환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지역지구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 목표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지역이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경우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이 초과 이윤 독점화는 사전적 독점자에게서 발생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 사후적 독점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